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일과 에너지의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번 시간에 세 번째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유익하다면 이제 이렇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이런 포텐셜 에너지는 물리계의 구성 물체들의 상대적인 위치.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단어는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성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존력이어야 된다.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시작점과 끝점에 관계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존력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알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용수철이라든가 고무줄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탄성력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이 있는데, 우리 물리학 일에서는 주되게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도 중력에 의한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반드시 기준 위치를 정하고 한다.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는 기준 위치가 뭐 지표, 지면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부터 기준 위치를 정하면 그 기준 위치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이고 스칼라량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포텐셜 에너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주되게 우리 쓰이는 중력, 그리고 탄성력, 이런 것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중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지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죠? 지면이면 이 지면 위에 뭐가 있어요?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장이에요. 이 중력장에 뭐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mg만큼의 무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무게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 얘를 여기로부터 요 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올리는데 얼마만큼? h만큼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면, 여기 mg만큼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뭘 가해야 돼요? 힘을 가해야 돼요. 그죠? 힘. 그러니까 mg만큼의 힘을 가해서 h만큼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h만큼 올린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힘하고 거리.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을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mg만큼 가야 되고, 거리는 얼마만큼 가요? h만큼 간다. 그래서 요만큼 이 질량 m인 물체를 이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냐면 mgh만큼의 일을 해줘요. 그럼 일을 해줬으니까 이 질량 m인 물체가 일을 해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죠. 어떤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이와 같이 EP라고 표시를 하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 기준면에서 h인 곳에 있을 때,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얼마이다? EP는 mgh. 얘는 킬로그램, 얘는 중력과 속도, 얘는 높이 미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단위는 이제 줄로 표시되는 이런 중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때 여기 기준점을 이렇게 정했죠. 지표면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면을 어떻게 편리한 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기준면을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MGH, 이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하는 게 MGH라고 하는 이 수식은 중력 mg가 일정하다. 중력 mg가 일정하다. 고 생각하는 범위. 즉, 우리는 만유 인력을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중력이 작아지죠. 그죠? 뭐 중력이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지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지구 반지름 R에 비해서 높이 H가 매우 작은 범위. 그러니까 우리 지구 표면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공위성 같은 거죠.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력 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예, 인공위성 같이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뭐를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EP가 mgH다 하는 이러한 소식이 만족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가 mgH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비탈면, 이렇게 비탈면이죠. 이 비탈면에 M,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비탈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의 에너지하고 요 밑에서의 에너지 차가 있겠죠. 그 에너지 차가 얼마만큼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질량 M인 물체가 중력 가속도를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mg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이와 같이 Fg라고 표시를 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 힘을 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의 힘하고 이런 방향의 힘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어디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 방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받는 힘에 이 밑으로 비탈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 힘은 얼마만큼인 거냐면, 그죠?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가지고 거리를 이제 따라서 내려가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거리라고 생각할 거냐면 d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d만큼. 그러면 mg 사인 세타 곱하기 d만큼 한 것이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에 의해서 뭐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mg 사인 세타 d만큼의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만큼 생긴 걸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면 D하고 요 D하고 H하고 한번 관계를 따지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D잖아요. D. D이고 H는 여기에서 따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D이고 요게 H니까 D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D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H죠. 결과적으로는 MGH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고 뭐 높이의 차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높이가 뭐예요? h만큼의 높이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오른쪽 그림은 왜 그린 거냐면 만약에 얘 m이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기를 비탈면을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는 경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로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것인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로에 관계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뭐 얘가 이렇게 비탈면이 이렇게 아주 그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세타만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임의로 되어 있는 경로 이렇게 생긴 임의로 되어 있는 경로도 얘를 잘게 잘게 쪼개면 이와 같은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고 한다면 세타만큼씩이니까 뭐만 관계를 해요? H만 관계를 하죠. 그걸 다 합하게 되면 우리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그 높이만 높이만 관계하는 H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MGH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정리를 하면 중력이 하는 일, 여기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고 걔는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뭐만 높이의 차로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성력이 작용하는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활시, 그리고 고무줄, 그리고 용수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제 용수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용수철. 그런데 이제 그런 탄성력을 갖고 있을 때 이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탄성 한계 내에서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 탄성력을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성 한계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용수철일 경우에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용수철 길이가 X만큼 드러났을 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받는 탄성력 F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만족하는 거는 그 용수철의 이제 무게라든가 마찰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그 용수철이 이제 그 어떤 그 압축을 받거나 팽창을 받지 않은 평형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이제 느린 거죠. 느린 거. 그래서 여기는 요 파란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당기는 힘이고 당기는 힘. 그래서 당기는 힘이 요 늘어난 길이에 이제 비례를 해서 F 이퀄 KX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빨간 거죠. 이게 이제 탄성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탄성력은 거꾸로 생기는 거고 만약에 평행점에서 이제 용수철을 눌러서 압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탄성력은 이 거꾸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기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F 이퀄 마이너스 KX다. 이 용수철 K는 이제 용수철 상수이고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수철을 만든 재질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어지는 값이 되는 거고, 그 이제
마이너스 값은 왜 생긴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기는 힘하고 서로 반대. 당긴다고 한다면 뭐가 변형된 방향 x가 이 늘어나는 거죠. 이 늘어나는 건데 이 늘어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런 법칙을 후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수철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걸 만들 때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그 수식들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체의 위치의 변화에 따른 용수철에 의한 일, 용수철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 뭘 뜻하고 있냐면 여기 XI라고 하는 것이 이니셜 시작점이고요. 시작점이고 그리고 여기 XF라고 하는 것이 파이널 이제 끝점이에요. 끝나는 점. 끝나는 점인데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이 물체 M인 물체를 이렇게 끌고 이제 오는 거죠. 이 용수철에 매달린 걸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힘을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야 되죠. 근데 아까 보니까 당기는 힘이 F 이퀄 뭐였어요? KX였잖아요. 그죠? KX. 그러면 2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2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W는 F 곱하기 S 길이인데 지금은 여기 시작점부터 이쪽 점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있기를 XI라고 하는 시작점, 요 시작점 XI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끝나는 점 XF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힘이 뭐예요? KX죠. 그죠? KX니까 KX하고 DX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W 1이 나온다. 그럼 적분하면 요거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니까 뭐 당연히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XI에서 XF까지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 해서 끝점 그리고 시작점에서의 에너지 값들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러면 요거의 차이,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위치, 끝점에서의 위치하고 시작점에서의 위치 사이에 나타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 값이 끝에서의 에너지는 얘가 되는 거고 시작점에서 에너지는 얘가 되는 거니까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그 상대적인 값, 요만큼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EP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줄만큼. 지금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 상수가 k이고 길이가 x만큼 변형되어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한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xi에서 xf 이만큼 변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뭐 단위는 줄이고요. 지금까지 그 강의한 것을 요약을 하면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여야 돼요? 그렇죠. 보존력이 있는 그런 힘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여기 중력, 탄성력, 그리고 그 전기력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 강의에서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력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력장에 질량 M인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질량 M인 물체는 이런 방향으로 mg만큼의 무게를 느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높이가 h만큼 된다고 한다면 얘는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값을 EP라고 쓰게 되면 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값은 뭐를 따졌어요? 그렇죠. 용수철을 따졌었고 용수철 상수 K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렸다가 압축시켰다가 할 때 이제 생기는 후계 법칙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F 이퀄 KX를 이렇게 마이너스 KX를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후계 법칙을 만족한다고 했고 얘를 이제 2일 하는 것들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EP 값은 2분의 1 KX의 제곱이랬습니다. 여기 K 값은 뭐 용수철 상수이고요. X는 이제 늘어난 값 그리고 줄어든 값 하는 것들이 돼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볼 영상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유익했다면 그 여러분들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